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남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종환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업 기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저희 반 학생들과 함께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지 그 팁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림 읽어주기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워드 클라우드로 소통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인 그림책 읽어주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의 1단계는 바로 학급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학급 홈페이지를 개설하셨을 텐데요. 다양한 방법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래스팅이나 하이클래스 이런 어플들을 이제 설치해서 그 어플들을 통해서 이제 학부모,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어플을 설치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 클래스, 우리 학교에 새 클래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학급에 대한 새 클래스를 만들면 이제 본교에 대한 어떤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들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초대 링크 또는 초대 코드 이런 다양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를 해서 가입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이겠죠. 저는 이제 그림책 읽어주기 위한 영상 촬영을 왼쪽 화면에 이 자바라를 활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자바라의 핸드폰을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도록 거치를 해놓고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이 책을 읽어주면 책이 움직임도 없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보기 때문에 왜곡 현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은 그림을 보고 저는 그 그림에 대한 글들을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당연히 지금 시기가 급박하게 이제 온 상황에서 저런 자바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삼각대 같은 거를 활용해도 좋고요. 교사가 한 장씩 책을 가지고 넘기면서 촬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면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바라로 촬영할 때랑 또 그리고 이렇게 들고선 촬영도 가능하겠죠. 개인적으로 이 자바라를 통해서 이렇게 찍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보여주고 이렇게 읽어주기 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지금 책에 대한 영상만 전 찍은 건 아니고요. 책을 읽어주는 이제 자바라를 통해서 영상을 찍고 나면 지금 저를 보시는 모습처럼 자바라를 셀카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셀카 모드로 바꾸고 홈페이지에 댓글로 이제 답변을 하거나 그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는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2단계까지가 저희가 영상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3단계는 영상 편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선택이라고 제가 했던 이유는 영상 편집까지 들어가면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책을 밑에서 보는 부분만 찍은 후에 그대로 올리면 편집할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셀카로 했지만 이 질문도 셀카로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글로써 질문을 거기다가 던지면 그때는 편집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집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핸드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활용 가능하고, 유료일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로고가 나오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때는 저 키네마스터라는 그 로고, 각인이 찍혀서 나오는 그런 것과 다양한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말이 꼬였을 때 그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제목을 넣거나 어떤 워드 텍스트를 넣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앞에 그림책을 읽어줬던 부분과 뒷부분에 지금 제 셀카 모드 이 두 가지 영상을 합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 편집을 아주 간단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실행하시고요. 실행하고 나면 자 이제 이렇게 여기 더하기 표시가 있는 어떤 저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6대 9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16대 9를 선택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미디어를 누르시면 제가 찍었던 어떤 그런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누르신 후에 여기서 제가 아까 찍었던 그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 영상과 제 셀카 영상, 질문을 하는 영상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보면 제 셀카 영상 그 전에 책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책이 뒤집혀져 있죠.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네, 여기 보시면 회전 미러링을 눌러주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저 버튼을 눌러주시면 책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 돌아갔을 때 이런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은 잘 보이죠? 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사가 이제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후에 이제 편집을 말씀드릴게요. 말이 꼬였을 때 저 가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거는 왼쪽을 없애주는 겁니다. 왼쪽 꼬였을 때 저렇게 없어지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거를 왼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른쪽을 다 없애고 싶다. 그럼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이 다 삭제됩니다. 네,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끝부분을 잘릴 땐 좋고요. 근데 이제 가운데가 좀 자르고 싶다. 그러면 세 번째 분할을 먼저 합니다. 네, 꼬인 부분을 분할을 눌러주면 이 둘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 꼬인 부분인 뭐 왼쪽이 꼬였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꼬였다 그러면 오른쪽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그대로 해서 왼쪽 없애기를 트림을 누르면, 자, 지금 이렇게 누르면 없어지죠. 그러면 지금 꼬인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에 마치 제가 꼬인 부분 없이 완벽하게 그 부분을 읽은 것 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뭐 멈추고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꼬였으면 그냥 그 꼬인 부분 전부터 그냥 다시 자연스럽게 읽고 저 부분을 잘라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앞에다가 글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목을 지금 입력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이제 표시 중에 T라고 된 표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이렇게 크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색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색을 다양한 색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테두리도 넣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고 지금 이제 글자를 넣어서 이 책이 무슨 책이구나 몇 편이구나 이런 것 정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이 정도의 편집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여기서 어떤 편집을 잘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편집을 마무리하고 완료를 누르면 이제 영상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는 완성이 됐는데 이 영상으로 추출을 해야겠죠. 이게 두 번째 버튼입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누르고 여기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영상이 아마 이제 이 내보내기 중이 이렇게 시간이 뜨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이제 핸드폰에, 선생님들의 핸드폰에 저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단계 영상 편집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4단계로 영상 업로드를 위한 구글 계정 만들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제 하이클래스나 뭐 그 클래스팅 앱에 바로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좋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5, 600메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책을 읽고 그 영상을 보면 보통 한 1기가가 넘습니다. 요새 핸드폰의 영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용량이 커서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라고 링크를 보내는 식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드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계정 만들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계정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5단계는 유튜브의 영상 업로드입니다. 네, 이제 유튜브 앱을 들어가시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1번에 계정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을 누르고 아이디를 클릭하면 이제 계정을,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을 어떤 올릴 수 있는 그런 계정을 추가하거나 또는 아까 생성했던 계정을 거기에 입력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업로드할 계정을 여기다가 추가해 놓는 겁니다. 계정을 등록한 후에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업로드 방법은 지금 보시는 저 카메라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표시를 누르시면 제 이제 핸드폰에 있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제가 업로드할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누르면 지금 이제 영상 업로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의 제목과 설명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3번, 4번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2번은 공개를 하면 모든 사람,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와서 볼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등록은 링크를 받은 사람,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는 학생, 학부모만 볼 수 있겠죠. 4번은 비공개는 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미등록으로 해서 그 링크를 우리 학생들만 교육적 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미등록을 해놓고요. 업로드를 하면 이제 내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이 나옵니다. 내 채널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누르면 제가 이제 쭉 업로드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 보시면 점 3개짜리 저 표시가 있어요. 저 표시를 이제 누르십니다. 누르면 거기에 이제 보면 다양한 이제 메뉴처럼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공유를 누르면 그 링크를 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복사하면 앞으로 이제 그 링크를 전달하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로 6단계 홈페이지에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링크 복사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시 홈페이지로 와서 여기 이제 내가 올릴 장소, 어떤 뭐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 또는 앨범 뭐 등등에다가 이걸 붙여넣기를 하시고 거기에 이런 영상이다라고 올리시면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링크를 누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누르면 이제 뭐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올리신 그 그림책 읽어주기 영상이 나오고 아이들은 그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학년을 처음 맡으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책으로 지금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이 되면 선생님 영상 올라왔냐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독후감을 굳이 써서 이렇게 쓰란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막 찍어서 보내는 학생도 있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아직 만나지도 못해 어색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소통 방법 그림책 읽어주기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두 번째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 방법은 바로 워드 크라우드로 소통하기인데요. 먼저 워드 크라우드가 뭔지 좀 아셔야겠죠. 자, 이 워드 크라우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문서의 어떤 키워드, 개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기법이고요. 많이 언급될수록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기법입니다. 사실 이제 기업에서나 어디서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제가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멘티미터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무료 기능도 있고 뭐 좀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료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무료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트를 접속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모두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캡처한 화면이고요.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저도 핸드폰 모드로 했습니다.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면 먼저 사인업, 먼저 이제 그 계정 등록을 하셔야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페이스북, 구글 아이디도 사용 가능하시고 또는 이메일을 넣어서 바로 그냥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계정을 만드시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나오죠. 1번의 뉴 프리젠테이션이 바로 이제 새로운 발표 자료, 우리가 생각할 때 발표 자료라는 어떤 개념인데 그걸 만들기를 누르시면 바로 2번에 이제 그 제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목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 이런 제목을 넣었고요. 그 다음 생성을 누르시면 주제가 설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설정으로 가면 여기에 보시면 그 만들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첫 번째 건 사실 투표, 그 다음 뭐 이제 다양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워드 크라우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워드 크라우드를 누르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제 질문, 퀘스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요? 여러분이 편식하는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밑에 3번은 한 명당 답변을 몇 개 넣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한 번 답변할 때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뭐 3개까지 넣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3개, 2개 이렇게 넣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4번을 완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생성이 됩니다. 바로 왼쪽 화면처럼 나오는데 왼쪽 화면은 이따가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서 이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아까 처음 뉴 프리젠테이션이 나오는데 밑에 제가 생성해 놓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프리젠테이션이 각각의 주제에 하나의 주제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제가 나온 상황에서 네, 이제 상황에서 그 주제를 하나 눌러보세요. 그 누르면 지금 아까 언급하려고 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저 재생 버튼 있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입력된 화면을 저희가 이렇게 바로 오른쪽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 화면은 아무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입력된 것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걸 그러면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까지 눌렀을 때 저 화면으로 왔을 때 점 3개 있죠? 저 점 3개를 누르면 오른쪽에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저 링크가 생성되어 있는데 저 카피 링크를 통해서 링크를 복사하고 저희 학급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고요. 또는 3번에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된 것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링크 공유된 것 또는 QR코드를 받겠죠. 그리고 나면 그거를 눌러보면 자, 왼쪽 화면처럼 나오는 겁니다. 자, 왼쪽 화면에 어떤 선생님이 좋아요? 아이들은 이 장면, 지금 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이들이 저는 어떤 선생님이 좋아요를 단어나 어떤 이런 간단한 짧은 문장으로 넣는 거죠. 뭐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 선생님 또는 긍정적인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 이런 것들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결과물의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제 실시간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바로 이 오른쪽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뭐 아이들이 벌써 재밌는 선생님, 착한 선생님 이런 것들을 지금 7명이 넣은 상태인데 같은 내용이 많이 입력되면 글씨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유를 하는 곳 옆에 가면은 결과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네, 결과 공유하기에 가서 맨 밑에 2번에 Go to Download Center를 들어가시면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저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또는 PDF가 아니면 저렇게 이제 이미지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한 것을 바로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가 다음날 안내하겠다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이 결과들을 다음날 짜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금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 그리고 워드크라우드로 소통하기.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다양한 방법들로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제가 하고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임시 휴업 기간도 힘내시고 저희 이제 개학하고도 모두 행복한 학기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